먹는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왜 그대로일까요? 오늘은 증상을 잠깐 눌러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어디에서 연결이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찾아 바로잡는 접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병령을 중심에 두기보다 내 몸이 왜 그런 신호를 내는지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부터 정리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치료의 출발선도 다릅니다. 진단명보다 삶의 패턴, 식사, 수면, 스트레스, 움직임, 환경 노출 같은 기본 변수부터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이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작동하는 철학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능의학은 환자의 아픈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합니다. 같은 질환명이라도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전제에서 시작해 대화와 문진에 시간을 들여 생활과 병력, 가족력, 업무 환경까지 입체적으로 듣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유기산 검사나 중금속 미네랄, 음식 불내성 검사, 척추 구조 검사 등이 들어옵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즉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빛과 공기에 노출되는지, 어떤 자세로 자고 일하는지가 유전자 발현을 받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과 연구로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단과 수면 위생, 스트레스 조절, 활동량, 독성 노출 관리 같은 기본 축을 먼저 다집니다. 필요하면 영양소나 적절한 약물까지 통합해서 씁니다. 핵심은 순서와 개인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접근이 필요할까요? 현대 의료가 가장 보고하는 상대가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성인 약 34%가 주요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약 19%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에서는 각각 82%, 60% 수준입니다. 사망 원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들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증상을 잠시 누르는 처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과 환경에서 생긴 불일치를 찾아 줄여야 흐름이 바뀝니다. 기능의학이 치료를 넘어 건강지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합니다. 위장병을 예로 들면 식후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속쓰림이 있다고 제산제를 달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왜 그런 증상이 약을 먹어도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위산 기능이 저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영양 상태인 경우와 척추가 불편해서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당장의 불편한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약을 복용할 수도 있지만 원인을 함께 치료해가면서 약으로부터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습니다. 비유하자면 구멍난 배에서 약으로 차오르는 물을 퍼냄과 동시에 기능의학적으로 배에 난 구멍을 함께 메우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의학은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언어를 몸과 삶의 언어로 번역해 순서를 바꾸고 원인을 줄이면 증상이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의학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정확히 쓰되 약만으로 고치기 어려웠던 생활의 미스매치를 함께 바로잡는 것, 여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기능학 관점으로 환자를 만나는 의사입니다. 첫 방문에서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검사 결과, 하루 일정, 식사와 수면, 활동 데이터를 차분히 정리해 맞춤 설계도를 만듭니다. 필요하면 단계별 검사와 목표 범위를 제시하고 실천할 작은 과제를 드립니다. 진료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약을 쓰더라도 출발 방식이 달라지면 도착지에서 모습도 달라집니다. 같이 몸이 보내온 신호를 함께 해석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